계엄 사건이 시장에 단기적인 여파일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계엄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측면이잖아요.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랑 컨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은 주식은 팔지만 채권은 안 판다. 채권까지 팔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배째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입니다. 자, 이번 주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몽구가 궁금한 것들 빨리빨리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코스피가 주간으로 1.1%, 코스닥은 2.4%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사실 이번 주 장 흐름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화요일에 5천억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화요일 저녁에 비상계엄이 나오면서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번 주에만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네. 이번 계엄 사건이 시장에 단기적인 여파일지 아니면 이 사건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계엄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랑 좀 컨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은 주식은 팔지만 채권은 안 판다. 단계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다. 그래서 한국을 떠난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한국의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식은 팔아. 그런데 채권까지 팔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한국 경제 안 좋아지면은 채권은 좋잖아요. 그럼에도 채권을 판다라는 거는 한국 정부를 아예 신뢰를 못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채권까지 판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아, 어차피 그냥 한국은 주식은 안 돼. 그러면서 주식은 막 팔아 제끼는데 채권은 잠깐만 고민을 해보자. 어차피 한국 경제 안 좋아지는데 뭐하러 채권을 파냐. 만약에 심각하게 한국 정부가 배째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블룸버그 그 이코노미스트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창용 총재를 포함해서 그날 당일에 굉장히 긴급하게 그리고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해가지고 무제한 돈을 공급하겠다.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치안펀드 가동하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 부분이 적당하게 작용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로는 아직은 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오늘 이제 이창용 총재가 블룸버그나 외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면 계엄 이 문제 있지만 이 문제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아요.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조만간 때릴 거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너무 강하다는 점, 이것이 우리 경제에 진짜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이 안 좋다라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정말 슬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제일 궁금한 건데 만약에 이번 사건이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게 좋지만 만약 이게 장기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정치 변수가 계속 발생했을 때는 우리 채권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지 사실 이게 시장의 위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채권까지 팔 경우에는 진짜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한은은 금리를 내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는 경우 그렇게는 안 되겠죠. 혹은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요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이걸 ability and willingness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요 진짜 의지가 강해요.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생각을 모든 해외 투자자들이 다 해요. 왜냐하면 야, 저 나라는 IMF 때 봤냐? 그러니까 뭐 설명할 때 이런 거죠. IMF 때 봤어? 쟤네 돈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갚더라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도 되게 높은 상황이다. 근데 이것까지 깨진다? 그럼 진짜 심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은
매우 높은 확률로 안 좋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 이걸 매수 기회다,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그걸 사는 개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시점이 기회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국 시장을 봐야 할지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 한국 시장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또 매수 기회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하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안 좋아도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기반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리얼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사실 현실이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좋아질 거라는 가능성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건데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방금 전에 컨콜을 했을 때 얘기하신 게 저는 제일 기억 남았던 게 뭐냐면은 2024년 안 좋긴 한데 뭐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근데 2026년이 더 안 좋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장 내년 1월부터 관세를 안 때리고 6월 7월달 이제 하반기부터 관세를 때리면 진짜 영향은 2026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2025년이 아니고 내년도 안 좋은데 내후년은 더 안 좋다. 지금 이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상황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기회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국 시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는 미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잠잠했는데 이번 주에는 주간 기준 4% 이상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 시장이 진짜 예외적으로 좋아요. 미국이 진짜 예외적으로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국만 너무 좋다. 이거는 이제 너무 거불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미국 말고 그럼 어디가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 대답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풀려있는 돈들이 그냥 눈치 빠르게 그냥 미국이 난 것 같은데? 미국이 난 것 같은데? 라고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기술주 비싸요. 비싼데도 그냥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은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좋아요. 주식시장이 좋아요. 근데 끝까지 좋냐? 그리고 아무 굴곡 없이 좋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좋은데 언제든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셔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한 주간이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발언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얘기했던 거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건 금이다. 달러랑 경쟁하는 거 아니다.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 서두르지 말자라는 얘기했어요. 미국 경제 굉장히 좋고. 그럼 일반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12월 FOMC 회의에서 여전히 저는 금리 인하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한 70% 정도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 생각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한번 또 금리 인하 있어요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파월은 천천히 하자고까지 말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걸 더 많이 베팅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비스업 지수가 쇼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훌륭한 상황이긴 한데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고 안 해야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찍었다가 바로 9만 불로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은 9.8만 불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세게 조정을 받았는데 다음에 10만 불을 넘을 때는 이번과 같은 조정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때는 한 번 이런 조정을 겪었으니까 더 나아질 것인가. 10만 불 터치했다고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이제 속보를 했는데 또 비트코인이 빠져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비트코인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기 전망입니다. 단기 전망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단기 전망을 저처럼 지금 모구가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래도 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단기 전망에 기반한 투자 의사결정이에요. 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번 주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야 돼. 빠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 돼. 절대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할 땐 절대 그런 식으로 대응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전 세계에 몇 명 정도를 제외하면 확실히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셔라. 제발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10만 불을 터치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SEC 위원장이 임명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을 금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든지 혹은 푸틴이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낫지라고 얘기했다든지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점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얘기할까요? 그러면 파월이 얘기했으니까 이청용 총재도? 혹은 누구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보면 점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언제나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이거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종목을 하나 찍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투자 전략 마스터 클래스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얼리버드라고 해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행사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고민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러분의 투자를 끝까지 돕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뭐라고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